건강검진을 통해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동맥경화가 두려운 이유는 명확한 치료 방법과 완치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동맥경화에 약을 먹으면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질문과 함께 동맥경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동맥경화 약 먹으면 좋아질까? 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가들과 의사 그리고 진단을 내린 의사들 모두에게 물어보면 약을 파는 장사꾼이 아닌 이상 모두가 입을 모아 동맥경화는 약으로 치료하여 완치하는 질병이 아닌 약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인 질병이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동맥경화라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알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단 동맥경화는 무엇일까요?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지방, 콜레스테롤, 플라크 등의 물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지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맥의 내벽이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에서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지만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혈액의 흐름이 제한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는 주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흡연, 비만, 유전적 요인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습관, 유전적인 요인, 환경 요소 등이 결합하여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쌓인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경화시키고 혈관의 내경을 좁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동맥경화는 심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어 조기에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초기에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며 진행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맥경화의 증상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심증.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힘으로써 심장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을 때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곤란. 심장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숨쉬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 피로.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제한되면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졸음 또는 혼수 상태. 심장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 졸음 또는 혼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음 어려움 또는 말더듬. 뇌로 향하는 혈류가 제한되면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경학적 증상. 동맥경화로 인해 뇌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편두통, 어지러움, 졸음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진행될수록 위험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견되기 전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받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약으로도 좋아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동맥경화 치료가 된다는 영양제나 보조제의 광고를 보게 되면 약을 먹으면 혈관을 청소해 주어 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를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광고에 나오는 설명을 틀렸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 속, 그러니까 혈류가 흐르는 공간에 찌꺼기가 쌓이는 형태가 아닌 혈관의 벽 안쪽에 쌓이고 혈류 쪽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하여 혈류를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맥경화는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으면 왜 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의 치료 방법은 증상의 심각성과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맥경화 치료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동맥경화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순 없지만 이는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혈액 응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강화제, 혈액 응고 억제제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치료술입니다. 심장치료술은 심각한 동맥경화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맥의 협착을 개선하거나 우회 경로를 만들어 혈류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심장치료술로는 관상동맥 우회술로 경관 조영술이나 스텐트 삽입 같은 동맥류 섭취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생활습관? 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의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피해야 할 음식,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고열량 음식 등을 제한하며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을 피하고 신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리적 치료입니다. 동맥경화를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검진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의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 등을 조정하여 동맥경화의 진행을 관리합니다. 동맥경화의 치료는 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와의 상담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계획을 따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동맥경화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약물 5가지와 사용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스타틴제입니다. 스타탄제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즉 동맥경화가 생기는 기전을 막아주는 콜레스테롤 강화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타틴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동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맥경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동맥경화가 급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진행 방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입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의 생성을 막는 약물로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의 위험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그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약물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을 완화하고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심장의 수축을 감소시켜 심장의 부하를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동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수축 억제제입니다. 혈관의 수축을 억제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혈관을 완화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동맥경화 약들을 나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잘 복용하게 되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고 동맥경화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과 용량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와 함께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받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일단 평소 끼니를 잘 거르고 인스턴트, 정크푸드를 즐기셨던 분들이시라면 식습관을 꼭 건강하게 개선하셔야 합니다. 식이 조절은 동맥경화 관리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염분이나 당분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소화와 대사를 원활하게 하면 동맥경화뿐 아니라 몸의 대부분의 질병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흡연은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다면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이후에 다른 큰 합병증을 겪으실 확률이 몇 배나 커지게 됩니다. 꼭 금연을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 체중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6,000보 이상,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로 인해 체중 관리가 진행된다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동맥경화에 대한 내용을 다 보셨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시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동맥경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진행을 빠르게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건강검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와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내 몸에 맞는 약물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고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동맥경화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무서운 질병으로 번지기 전에 조기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암울한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몸이 아프고 동맥경화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사와 함께 상담하고 규칙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여 원래의 혈관으로 되돌려주는 약은 없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꿎은 건강 보조제나 영양제 말고 진단받은 약물만으로 꾸준한 치료하셔서 건강하고 화목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